자, 이제 쌍곡선의 여러 가지 성질과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이 되겠고요. 유형 1번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중선 정리를 먼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중선 정리가 쓰이는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기억하거나 뭐 자주 쓰는 내용이 아니라서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오늘부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중선이라고 하는 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이등분하는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꼭지점 A로부터 변 BC에 내리는 선이 변 BC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AM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을 내렸을 때에 일정한 성질이 존재합니다. 삼각형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하시고 AM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AM의 제곱, AM의 제곱이 들어가고 BM을 쓰셔도 되고 CM을 쓰셔도 됩니다. 이유는 둘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BM의 제곱 또는 CM의 제곱을 쓰셔도 되겠죠. 자, 이걸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쌍곡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 여기 1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y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AF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놓고요. A는 조금 그렇다. M이라고 한번 놓을게요. 자, M이라고 놓고요. PF를 N이라고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런 게 하나 성립하는 거 보이시는가요? 자, 우리 배웠습니다. 쌍곡선의 정의는 뭐예요? 초점과 쌍곡선 위에 있는 점 P 사이의 차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의 차가 항상 뭐라고요? 주축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주축은 x축이니까 루트 6이 되는 건데 주축은 2배입니다. 이만큼이 루트 6이에요. 이만큼이. 그래서 2 루트 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OP가 주어졌어요. OP가 주어졌습니다. OP는 삼각형 PF 프라임 F의 중선이 되겠죠. 초점의 가운데를 지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중선 정리에 의해서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2 하시고 자, AM의 제곱입니다. 요거의 제곱이죠. 나와 있어요. 16 플러스 요거 또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초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초점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럼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해주면 28이 되겠고요. 56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자, 위의 식을 한번 양변에 제곱해 볼게요. 그럼 M제곱 플러스 N제곱 먼저 쓰고요. 마이너스 2 MN은 4, 6에 24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제곱, n제곱 사라지고요. 2mn 되겠습니다. 56에서 24 빼주면 32가 돼서 mn은 16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의 f 프라임을 n이라고 놨고요. pf를 n이라고 놨고 pf 프라임을 m이라고 놨습니다. 여기 구했네요. 얼마요? 16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B가 나오면 같은 문자를 곱했을 때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M을 곱해서 계산 가능한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쌍곡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1이기 때문에 주축의 x축 위에 있겠죠. 그래서 대략 그어주시고 초점 한번 구해볼까요? 4 플러스 12는 c의 제곱이 되니까 c제곱은 16이라 4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초점 하나 구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쌍곡선 위에 한 점을 P라고 놨습니다. P 여기다 둘게요. 자, 왜 여기다 뒀냐면 선생님은 얘를 F라고 놓을 거고 얘를 F 프라임이라고 놓을 거라서 F가 좀 더 길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됐어요. 자, 구해놨네요. PF가 3M이고요. 그 다음에 PF 프라임이 2M이 되겠습니다. 이거 빼먹었네요. 자, 그때 둘레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배웠어요. 주축. 자,
초점으로부터 쌍곡선 위의 한 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는 됐어요? 거리의 차는 주축의 길이랑 똑같다. 그럼 4라는 거 하나 챙겨놨죠. 됐습니까? 이건 m이죠. m. 그러면 m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4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마무리 하시죠. 4니까 실제 값은 12가 되겠고,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써야 되는데 얘는 12가 되겠고 얘는 8 되겠죠. 그때 뭐예요? PF F'의 둘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 더하기 8에다가 여기도 얼마요?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2 더하기 8 더하기 8 해서 얼마? 28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문자를 곱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1이기 때문에 주축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략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 대략 그려주시고 초점 요거 4가 되겠죠. 4 마이너스 4. 자 선생님이 여기를 F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를 F 프라임이라고 놓고요. 자 P점을 여기다 놓을게요. 자 이어줍시다. 문제는 뭐예요? PF 프라임의 둘레 요거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뭐야? 선생님 문제를 안 넘겼네요. 미안합니다. 3번이 되겠죠. 자 볼게요. 초점 나와 있어요. 초점은 4C 제곱이 4니까 요 CD가 초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때 ABC 둘레가 20입니다. 자 둘레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 둘레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거예요? AC에서 AD를 뺀 거죠. 그럼 뭐예요? 초점과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의 길이의 차는 주축의 길이라고 그랬죠. 주축이 1이니까 여기가 1입니다. 1.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또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BC에서 BD를 빼면 또 주축의 길이랑 똑같죠. 둘을 더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4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지워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보셔야 돼요. 자 어디 길이를 구할 거냐면 AB 길이 구할 겁니다. 자 AB 길이는 요게 AB입니다. 즉 AD하고 BD를 더한 거예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AD에서 BD를 더한 겁니다. 바로 얘가 바로 뭐냐면 선분 우리가 원하는 AB가 되겠죠.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럼 AC 플러스 BC 플러스 AB가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요거 안 썼네요. 마이너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할 수 있죠. 둘레 길이입니다. 둘레 길이는 AC 더하기 BC 더하기 AB입니다. 뭐라고요? AC 더하기 BC 더하기 AB가 둘레가 되겠죠. 20입니다. 난 누구 알고 싶은 거냐면 선분 AB를 알고 싶으니까 얘를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에서 위로 빼줄 겁니다. 빼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면서 2 AB가 되고 20에서 4 빼면 16이 되면서요. AB는 얼마가 됩니까? 8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 알고 있어야 겠죠. 원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요. 원의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름이 있어요. 중심을 지난 지름이고요. 그때 원 위에 한 점과 연결해서 생기는 이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직각인 거 알았죠. 자, PF'을 A라고 놓고요. PF를 B라고 놨을 때 직각삼각형 구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삼각형 PF'F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직각이라서 밑변과 높이 써주면 됩니다. 즉 다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A, B의 값을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 B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번 해봅시다. 초점을 구할 수 있겠네요. 9 더하기 16이 되겠죠. 9 더하기 16이 초점의 제곱이니까 초점의 제곱은 25가 되고 C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즉 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됐어요.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쓸 수 있네요.
B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B변은 10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0인 거 알 수 있고요. 쌍곡선 정의에 의해서 차가 주축의 길이가 되겠죠.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면 되고요. 주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3에서 2 곱하면 되니까 6이 되겠죠. 자, 위의 식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 A, B는 곱셈 공식 쓰면 되겠죠. 왜 이걸 썼어요? A 마이너스 B가 있어서 얘 쓴 겁니다. 여기다 6을 대입해 주시면 2A, B는 36이 되고 넘어가주면 64가 되고요. A, B는 얼마가 됩니까? 32가 되겠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이 자리에 32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